민주당은 검찰을 상대로 복수한다. 그 복수심을 충족시키고 싶은 건데 이것도 완전히 유령을 상대로 한 섀도우 복싱입니다. 10월 2일부터 검찰은 없어져요. 그런데 왜 검찰을 상대로 복수를 합니까? 민주당이 복수하는 대상은 검찰이 아닙니다. 장윤기 피해자 이채원이고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예요. 왜 자기들의 복수심을 엄한 데다가 풉니까?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안수사권 폐지가 맞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최근에 다시 불거진 거는 민주당 내부에서 불거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전당대회에서 선명성 경쟁이 붙은 거고, 그러니까 그래 일단 돼지머리 위에 10,000원짜리 꽂고 올리자. 돼지머리 한번 올리고 알량하게 표 한번 받아보겠다, 이런 이유로 무능해서 시스템을 망치는 것도 큰 죄예요. 그런데 알고도 망치는 건 죽을 죄입니다. 제가 뭐라고 글 쓰면 서영교 위원장이 거짓말쟁이 뭐 이렇게 앙탈 부리듯이 올리잖아요. 그래놓고 정작 제가 지적한 긴급체포 승인의 문제는 슬쩍 뺐습니다. 제 말이 맞다는 뜻이죠. 제가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서 의원님, 여기서 이런 사건 여기서 이렇게 접수하면 지금은 어떻게 됐죠? 그럼 그냥 거짓말쟁이 이럴 것 같아요. 그 검찰이 민주당 당신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돈 안 먹고 감옥 갔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억울해요 진짜? 북한에 돈 갔잖아요. 뭐가 그렇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억울하다 하더라도 왜 그 억울함을 엄한 국민들한테 피해를 전가시킵니까? 그동안 몇백 년 동안의 인류가 고안해서 만들어둔 시줄과 날줄의 견제 균형의 제도를 없애버리고 그냥 서영교 같은 사람이 덜렁 이러면 돼 라고 하루 만에 던지는 걸 가지고 대한민국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너무 위험한 행동이에요. 민주당에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걸 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뭡니까? 모두 소개 앞서서 먼저 김영 저희들 뭐 국제가 되어야 될 문제라서 이렇게 그냥 막연히 여기 참석한 사람들이 아니라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왜 여기 모여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더불어민주당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을 토론할 용기도 없으면서 이렇게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저 자리는 계속 비워두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고민 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작년 12월에 정성호 법무부에서 이런 책자를 냈고 이걸 오늘 참석하는 대신에 저희에게 보내왔습니다. 죄는 잘못되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 검찰의 보안수사 우수 사례집입니다. 제가 장관할 때 만든 게 아닙니다. 정성호 장관이 장관한 작년 12월에 만들었던 사례집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해놓고 자기는 도망가겠다고 두 손 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거 발간해놓고 보안수사가 피해자와 시민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하나 보내놓고 토론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법사위가 통과되고 그리고 내일 본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죄는 잠들게 될 것이고 억울함은 남을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리고 법무부 관계자들의 비겁함도 끝까지 남게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검사가 보완 수사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보내온 것 가지고 yes or no 기소하거나 말거나. 그리고 또 하나의 이 대안은 이거 보완해 와라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뭐 확인한다든가 그걸 가지고 법원에 낸다든가 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장윤기 사건을 기준으로 본다면 장윤기 사건은 장윤기의 아버지가 경찰관이었는데 장윤기 사건의 어떤 중요한 증거들을 숨겼고 그리고 같이 근무했던 경찰관들이 거기에 동조하는 사건이죠. 이 사건에 있어서 원래대로 경찰이 송치를 하면 검사는 이게 이상하다고 직접 뭐가 압수수색 영장을 받거나 아니면 그게 추가적으로 뭐가 있는지 사람을 불러서 물어와서 확인하고 이런 것이 이제는 불가능해집니다. 그냥 경찰이 가지고 온 기록만으로 보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장윤기 사건 같은 건 앞으로 검찰의 보완 수사로 발견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세계는 80년 만에 새로 열리는 세계입니다. 그 지난 80년 동안 우리는
보완할 게 있으면 검사가 보완해서 피해자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검사는 그 임무에서 벗어납니다.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건 검사의 권리가 아닙니다. 검사는 권리라면은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권리겠죠. 그런데 검사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금까지 무조건 보완 수사를 해야만 했어요. 나중에 이게 보완 수사를 안 하면 그 검사는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책임충을 받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 임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완 수사권은 검사 입장에서는 권리가 아니라 임무였습니다. 그 임무가 없어진 겁니다. 권리 측면에서 본다면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피해자가 보완 수사를 받을 권리였던 것이죠. 그게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검사는 이런 문제가 들어올 때 그냥 제3자적 입장에서 기소하거나 부족하면 안 하고, 그리고 경찰한테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또 경찰은 그걸 잘 안 들어요, 구조적으로. 이런 시대가 온 것이죠. 이렇게 되면 사건이 잘 끝나지 않게 되고 두 가지가 바뀌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장윤기 같은 사건 같은 조작 사건이 대단히 크게 늘어날 것이고, 그 두 번째는 일반적인 사기 사건이나 이런 것이 계속 보완 수사 요구를 주고받고 하면서 핑퐁 지옥에 빠져서 끝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결과로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이 아니라 힘 없고 돈 없는 서민들이 고통받게 될 겁니다. 지금 경찰이 긴급 체포하면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제는 검사한테 통보만 하면 된다라는 걸로 바뀌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한 말씀 얹자면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 이 긴급 체포를 승인을 하던 규정을 슬그머니 통보로 바꿔서 끼워 넣었는데, 이걸 제가 법을 보다 찾았거든요. 근데 이걸 슬그머니 그냥 끼워 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슬그머니 뺐습니다. 근데 굉장히 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막 잡을 수 있었던 것을 슬쩍 갖다가 들켰으니 이제 뭐 그래 어떻게 찾았지? 하면서 손 털고 만 거잖아요. 저는 이러니까 민주당이 공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우연히 이걸 찾았지만 이거 말고도 폭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이렇게 넉마로 만들어도 되는지, 저는 이 사례가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오늘 더 찾은 게 있습니다. 이게 더 흉한 거 하나를 넣었더라고요. 공소 기각을 판결로서 할 수 있는 범위를 확 넓혀 놓는 조항을 끼워 넣었습니다. 그동안에 이 얘기는 없었지 않습니까? 오늘 민주당이 아침에 그걸 넣었는데, 이건 결국 근데 대단히 불순한 의도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막 시도하잖아요. 공소 취소는 1심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소 기각의 판결은 2심 이후에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수사가 무리했다고 판단되면 대단히 불확정적이고 재량의 개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유무죄까지 안 가고 공소기각을 판결할 수 있는 범위를 조항을 몇 개 더 넣어버린 거예요. 이게 개정안의 327조에다가 신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되게 애매한 얘기 아닙니까? 이미 민주당에 의하면 민주당 사람들을 기소하는 건 다 소추 재량권을 일탈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끼워 넣어서 법원을 압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공소 취소가 이재명 대통령이 감옥에 사후에라도 퇴임 이후라도 감옥에 안 가는 플랜 A라면 어제 조정식 국회의장이 얘기한 연임 개헌을 하겠다는 게 플랜 B고, 그리고 이렇게 공소기각 판결을 넓히자는 게 플랜 C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지금 제도의 동기가 이런 불순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김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떤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적어도 의심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뭐 지금 법사위가 또 논의가 되겠지만 이것도 그냥 넘길 만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적해두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 입장에서 자기들이 뭐 검찰 수사로 뭐 감옥 간 사람들이 워낙 많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은 또 검찰 수사도 받고 있으니까 빨리 이 재단 위에 검찰을 실이 말렸다라는 얘기를 돼지머리를 올리고 싶은 저는 그런 욕심이고, 그게 전당대회 시기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해요. 더 나아가서는 전 민주당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뭘 그렇게 피해를 받습니까? 돈 받아서 감옥 간 거 아니에요? 뭘 그렇게 피해를 받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국민들이 민주당이 검찰에 피해를 받았다는 가스라이팅에 몇십 년째 이렇게
아이고 네 마음을 이해 이런 스탠스를 가져줘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민주당 입장에서 저는 이 문제가 불거진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민주당이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사실 10월 2일부터 검찰은 없어집니다. 민주당은 검찰을 상대로 복수한다. 뭐 지지층 강력 지지층을 상대로 해 이런 그 복수심을 충족시키고 싶은 건데 이것도 완전히 유령을 상대로 한 섀도우 복싱입니다. 10월 2일부터 검찰은 없어져요. 그런데 왜 검찰을 상대로 복수를 합니까? 검찰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복수하는 대상은 민주당이 착각하는 것은 민주당이 복수하는 대상은 검찰이 아닙니다. 장윤기 피해자 이채원이고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예요. 왜 자기들의 복수심을 엄한 데다가 풉니까?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검찰이 뭐 이거 가지고 눈알 깜짝해요? 그러지 않거든요. 보안 수사에 임무를 덜어주면 오히려 웰빙하게 될 거예요. 저는 민주당의 이런 식의 행태로 피해보는 것이 일반 국민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 하면 문제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보안수사권 폐지가 맞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최근에 다시 불거진 거는 민주당 내부에서 불거진 거예요. 국민의힘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기에도 이거 정말 큰일 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전당대회에서 선명성 경쟁이 붙은 거고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래 일단 돼지머리 위에 10,000원짜리 꽂고 올리자를 김민석 정청래 쪽에서 더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주술을 하고 자기들끼리 부흥회하면 괜찮은데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서민과 약자들이 고통받을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형사사법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드는 놈이 진짜 나쁜 놈입니다. 왜냐하면 자, 그 전에 과거는 어땠냐면 경찰이 수사해요. 검찰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견제가 되고 경찰이 수사하면 자기가 기소를 못하니까 그 결과를 다 보내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 통로에서 불기소장도 다 받아보고 기소되고 다 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어디다가 동전을 넣던 간에 검찰이라는 자판기 통로에서 뭔가 캔을 받던 아니면 뭐 결과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서 얼마 전에 진중권 교수님하고 토론하기 전에 이 법을 다 보고 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잘 아는 기분이었는데 제가 오늘 좀 전에 다시 봤어요. 저도 헷갈려요. 저도 어디로 갔었을 때 어떤 알고리즘을 거쳐서 여기까지 가고 그리고 나오는 통로도 달라요. 경찰이 불송치 통지를 보내기도 하고 재정 신청도 해야 되고 내가 해놓으면 사건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잡하면 돈이 듭니다.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복잡하면 불안합니다. 지금 점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이걸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돈 없는 사람은 체념하는 나라가 됩니다. 민주주의가 태동되기 훨씬 이전부터 가장 중요한 건 범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이 시스템이 어떤 나라에서나 원시 시대부터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게 엄청나게 퇴보한 겁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하나 부연하자면 아까 변호사들이 엄청나게 늦게 사건 지연된다고 하셨죠? 맞는 말인데 변호사 사건이 그러면 일반 사건은 어떻겠어요? 일반 사건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자기 사건에 대해서 형사 사건에 대해 피해를 보존받는 것을 체념하게 돼요. 그런 나라 만들자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유는 돼지머리 한번 올리고 알량하게 표 한번 받아보겠다 이런 이유로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글 쓰면 서영교 위원장이 거짓말쟁이 뭐 이렇게 앙탈 부리듯이 올리잖아요. 그래놓고 정작 제가 지적한 긴급 체포 승인의 문제는 슬쩍 뺐습니다. 제 말이 맞다는 뜻이죠. 웬만하면 저한테 악마에게 무릎 꿇고 싫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런데 그렇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구멍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그대로 통과시켜야 되겠습니까? 무능해서 시스템을 망치는 것도 큰 죄예요. 그런데 알고도 망치는 건 죽을 죄입니다. 이 사람들 저는 정말로 이거 어떻게 이 죄과를 감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100% 확신해요. 서영교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왜 못 나오냐? 제가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자, 서 의원님. 여기서 이런 사건 여기서 이렇게 접수하면 지금은 어떻게 됐죠? 그럼 그냥 거짓말쟁이 이럴 것 같아요. 모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법무부 장관하고 몇십 년간 이 역할을 했던 사람도 저도 모르겠어요. 센 척하려고 아는 척하지만 몰래
찾아보고 해야 됩니다. 이 시스템을 왜 이렇게 가죠? 심플하고 괜찮은 시스템이 있었고 잘못은 고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검찰의 잘못은 고치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전권 송치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시스템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 보안 수사 문제는 칼로 찔른 사람한테 빨가냐 바르냐 안 바르냐의 문제밖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마지막 정점을 찍고 여기 전선이 만들어졌으니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 검찰이 민주당 당신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돈 안 먹고 감옥 갔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억울해요 진짜? 북한에 돈 갔잖아요. 뭐가 그렇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억울하다 하더라도 왜 그 억울함을 엄한 국민들한테 피해를 전가시킵니까? 왜 보복을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저랑 싸우지 못하고 그냥 왜 김진주나 이채원 가족들한테 보복을 전가시킵니까? 민주당들이 하고 있는 짓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야지를 먹어도 나오지도 못해요. 할 말도 없거든요. 구속 사건이 와면 얼굴을 못 봐야 돼요. 그것도 수사거든요. 근데 수사는 못 한다면서 사실관계 확인한다? 뭐 자잘한 건 확인도 됐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일종의 무알콜 소주 같은 얘기예요. 그래놓고 거기서 확인된 건 증거 능력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걸 검사가 왜 합니까?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딱 거기서 뭐 질문하면 거짓말쟁이 하는 수준으로 던지는 겁니다. 그냥 뭔가 하나 넣어놓으면은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이 사람들이 와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 80년간 써왔던 제도예요. 80년간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준 아주 근간이 됐던 제도인데 여기가 비어있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사실관계 확인권이라는 보도 듣도 못한 이상한 단어를 우리는 2026년 7월 29일에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 전에는 없던 단어입니다. 그게 앞으로 몇십 년, 몇백 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 서영교 의원도 뭔 소리인지 모를 것 같은데요. 그냥 넣은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통과시켜야 하니까. 왜 7월 30일이냐? 이거는 너무 안 좋은 이슈니까 8월 17일 전에 빨리 한 다음에 다음 이슈 넘어가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기에는 이건 너무 중요한 이슈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한데요. 저는 아까 말씀 괜찮으시면 이제 그거 얘기가 이 견제와 그 균형의 원리라는 거를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장윤기 사건 유명하니까 그걸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장윤기라는 사람의 아버지, 그 사람 입장으로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내 아들이 살인자가 됐어. 근데 어차피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성적인 범죄의 목적이 보입니다. 이거 아직 경찰이 모르는 것 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선을 넘어서 이걸 어떻게 없애고 싶은 마음이 들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거 나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랬을 때 다 같이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선을 넘는 거를 자제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선을 넘은 거고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선을 넘어도 걸리지 않은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을 넘는 불완전한 사람의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어떤 제도가 있더라도 이 선을 넘는 사람은 없어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 선을 넘어도 걸리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이거는 많은 사람이 이 선을 넘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찰이라든가 검찰은 엄청나게 정의감이 있는 여러분 같은 사람이 아니라 평범하고 욕망을 잊고 가족이 우선이고 자기 이익이 우선인 일반적인 DNA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질과 날줄을 맞춰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냥 그 시질과 날줄을 딱 끊어버리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대안들은 무슨 뭐 중수청이 견제하느니 상급자가 아니 그거 다 경찰이잖아요. 똑같은 시스템 안에서 부서만 만드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 몇백 년 동안의 인류가 고안해서 만들어둔 시줄과 날줄의 견제와 균형의 제도를 없애버리고 그냥 서영교 같은 사람이 덜렁 이러면 돼라고 하루 만에 던지는 걸 가지고 대한민국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너무 위험한 행동이에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날지에 대해서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될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끝까지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짓을 한 사람들이 나중에 정말로 책임지게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문제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김 교수님 말씀하실 때 이거 몇백 년 걸려서 여기까지 이런 견제와 균형의 시줄날줄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프랑스 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게 검찰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찰이라는 것이 국왕이 데리고 있는 권한이니까 이걸 뭔가 준사법기관으로 통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진 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때로 돌아가자 100년이 아니라 300년 전입니다. 돌아간다? 근데 돌아갈 이유를 설명하면 모르겠어요. 이유를 와서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고 민주당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걸 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뭡니까? 복수심의 만족 이런 거 말고 그런데 그 복수심 자체도 가당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진짜 이유를 그런 거 말고 진짜 이유를 한번 대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하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뭔가 이걸로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각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뭐 김학의 사건 같은 거 막 얘기하면서 똑같은 얘기하죠. 자, 그 문제는 이 사안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거는 기소권에 관한 문제고 영장 청구권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럼 그걸 건드리든가요. 그걸 건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그런 논거를 대려면 지금 이 보안 수사의 문제가 그것과 그런 식의 문제들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상황이 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고 한국갤럽에서 61% 민주당 지지자 포함해서 반대하느냐면 이건 진짜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법안을 딱 보면 철저하게 범죄자에게 감정이입이 돼 있어요. 자기들이 감옥에 많이 갔고 수사를 많이 받아서 보는지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자기가 수사받을 때 어떻게 빠져나가겠다는 감정이입이 딱 돼 있어요. 피해자 입장에서 한 번만 감정이입이 돼 보세요. 100만 원, 200만 원 떼이고 돈 받아주는 사람 없고 그러니까 검찰이 대행으로 해서 증거 찾아주고 이런 시스템 서비스를 누렸던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서비스가 없어지는 겁니다. 전 교수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이건 서비스예요. 그 서비스가 80년간 제공돼 왔는데 그 서비스가 갑자기 없어지는 겁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저는 그래야 될 이유를 설명해야죠. 그러면. 그런데 그래야 될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수로 통과시키겠다? 한번 해보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국민들한테 정말 심판받게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안 수사는 대부분 다 해요. 그거 없이 어떻게 간이 크게 그냥 기소를 해요. 왜냐하면 재판에서 이 유죄를 받아야 돼요. 저는 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조금 관점을 바꿔서 장윤기 사건이 유명하니까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는 광주지검의 모 부장검사가 열심히 보안 수사를 해서 뭐 밝혀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 뭐 미담 사례로 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건을 그 검사가 그냥 간과했어요. 바빠서.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밝혀냈어요. 그러면 그 검사는 죽습니다. 거의 뭐 매장당할 거예요. 그게 바빠서 못했다는 건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그 검사에게 무슨 책임이 있었냐? 보안 수사를 할 임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사는 왜 그렇게까지 밤잠 안 자면서 하냐면 뭔가 이상하면 촉이 이상하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터졌을 때 자기가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검사는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은 잘했으니까 박수 받지만 놓쳤으면 엄청난 책임 추궁을 받게 돼요. 나중에. 그런데 민주당이 만드는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원래 그걸 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 김모 부장검사는 그러면 이걸 간과하더라도 전혀 책임이 없어요. 자기가 그걸 할 책임이 없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검사들이 어떻게 봤냐면 사건을 되게 열심히 피해자의 편에서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판사처럼 예스와 노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심적 부담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한테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거는 잘 암장 사건이 드러나지도 않을 뿐더러 암장 사건에 대한 책임 주체가 하나의 큰 축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교수님 혹시 네,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말씀드리니까 바로 당연히 하시죠. 그래서 손든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플로어에서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리고 그 전에 장관하실 때부터 알고 있는 철학에 따르면 사실은 당연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제가 궁금한 건 왜 검찰은 입장 표명을 하지 아니하고 너무 뻔한 결과를 알 텐데 당사자들이 그리고 법무부는 왜 보고서밖에 보내지 않는 건가요? 지금 그들이 협조하지 않고 지금 이 법이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는 검찰은 이미 자살했다고 생각해요. 자살했다고요? 항소 포기로 이미 그런 말을 할 만한 자격이라든가 그런 위치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다 이거 걸어놓은 이유도 이걸 저한테 보냈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하면 남지. 자, 제목은 더럽게 멋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틀렸다는 걸 자기들도 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늘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라는 자는 오늘에서야 뭐 이상한 문건 뭐 입장을 하나 냈어요. 저는 검찰이라는 기능 자체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의 검찰 구성원들은 정말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자초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검사 개인의 입장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들도 일상을 사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이거 좋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네. 더 찬성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반대하지 않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날밤 까면서 밤새서 이걸 찾을 의무가 없어지고 그리고 그 자체가 스트레스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경찰이 갖고 오는 사건이 준비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객관적인 제3자 차원에서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판사들이 하듯이요. 그러니까 그 영역이 없어지게, 그러니까 피해자를 편들 만한 큰 권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검사들 중에서는 저는 이거는 그래 어차피 이 상황에서는 굳이 괜히 찔끔 남겨놔서 어차피 다른 것 일도 많은데, 그리고 공소청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 때 이 영역으로 이것까지 붙여서 일하는 것보다 아예 그냥 없애고 니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실제로도 제가 얘기해봐도 그렇습니다. 한마디만 더 보태면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연쇄살인이 늘 겁니다. 암장 사건이 늘 거예요. 아까 강동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살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맞아요. 예. 지금 이은혜 사건이나 고유정 사건 같은 거 무지하게 많이 늘 거예요. 연쇄살인은 늘지만 연쇄살인이 통계로 잡히는 건 줄어들겠죠.